2015년 파리협정이 채택된 이후 2050 탄소중립 목표 기후동맹에 가입한 121개국은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만으로는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대기 직접 포집 기술이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기 직접 포집은 주변 공기로부터 직접 이산화탄소를 분리해 따로 수집하는 기술로 기존의 발전소 배기가스 등 온실가스 배출원이 아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기술입니다. 이회성 전 IPCC 의장은 DAC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뭐가 중요한가 하면은 바로 여기 있는 Direct Air Capture, 이 Direct Air Capture에 대한 리서치가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그만큼 이 오버슈트에 대한 대응 기술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거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대기 직접 포집 작동 원리를 살펴봅시다. 큰 송풍기가 대기로부터 공기를 흡입합니다. 가공된 화학물질에 코팅된 필터가 공기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합니다. 필터 물질을 100도씨 정도로 가열하면 필터가 이산화탄소를 방출합니다. 농축된 이산화탄소는 그대로 저장되거나 다른 물질로 변형되어 저장됩니다. DAC는 기존 산업 공정시설에 부착되어 있는 탄소 포집 장치가 아닌 공기 중에 떠다니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기 때문에 위치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한 대의 모듈식 DAC를 설치할 수 있는 땅에는 약 220그루의 나무를 심을 수 있습니다. DAC는 연간 4,000톤의 CO2를 제거하고 이는 나무보다 약 1,000배 효과적인 수치입니다. 클라이먹스와 카본 엔지니어링은 DAC 기술 상용화의 성공에 개발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기본계획에 DAC 기술을 포함시키는 등 DAC 기술 개발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량의 이산화탄소를 분리하고 농축시키며 저장하는 데까지 많은 에너지와 비용이 듭니다. 이에 국회 기후변화 포럼은 DAC 연구개발 동향을 파악하고 촉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세미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발표에서 이현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님은 위치적 제약 없이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려면 DAC 기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DAC를 통해 포집된 CO2를 탈거 없이 직접 전환하는 DAC RCC에 대한 개발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국내 원천 기술과 실용화 기술 개발을 동시에 진행하여 빠른 상용화 기술의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향후 과제를 제시하셨습니다. 책임연구원님은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오존층 파괴, 코로나 등 그동안 우려되는 문제가 많았지만 항상 국제적인 협력과 이행을 통해 해결되었으므로 기후변화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며 따뜻한 응원의 말을 남겨주셨습니다. 두 번째 주제 발표에서 오채훈 국가녹색기술연구소 책임연구원님은 세 가지의 DAC 도전 과제를 제시하셨습니다. 실증 단계에 대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고 기술 적용 시 소요되는 에너지 필요량을 재생에너지로 충족해야 하며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기술 시설 설치 및 운영 비용 이상의 수입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의 기술 지원 정책으로 정부 재정 지원과 탄소 가격제, 민간 재정 지원을 제안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DAC 기술이 감축 활동 관점에서 제거 기술로 분류되어야 제대로 된 DAC 실용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주제 발표 후 패널 4분이 열띤 토론을 이어가 주셨습니다. 이유리 에너지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님은 DAC 기술 및 DACCU 기술 지원에 대한 중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동현 한국과학기술원 교수님은 연구를 할수록 DAC가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분야에 뛰어들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밝히셨습니다. 김기태 GS건설 책임연구원님은 DAC 기술의 진전을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고 자발적인 탄소 시장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DAC 감축량 인정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함을 밝히셨습니다.
조현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무관님은 과기부는 우선적으로 원천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CCUS 및 DAC의 민간 확산을 위해 법률을 마련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후속 입법 및 제도적 보완을 통해 DAC 분류 체계 구축과 CDR과의 연계성도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미나를 통해 DAC 기술의 중요성과 연구개발 동향, 도전과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DAC, RCC 기술 개발에 초점을 두고 DAC 기술은 신재생 에너지 개발과 포집 이산화탄소 저장소 확보가 유리한 개발도상국과 협업하여 개발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대안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이현주 책임연구원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안 하는 게 사실은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출하고 그거를 다시 포집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DAC 기술은 이제 저희 이웅 박사가 표현하기를 이머전시, 그러니까 응급 기술이다. 기후변화도 인간으로부터, 해결 기술도 인간으로부터 나타나는 모순적인 상황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면서 MDC 달성의 중요성과 응급기술로서 DAC 기술의 필요성을 상기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제안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DAC 기술의 적절하고 신속한 진전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